다방 마담년이냐? 여군 계집년이 어딜 까불어 3스타 여군단장에게 막말했다가 인생 나락간 2스타의 최후를 다룬 충격적인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포천 대한민국 육군 5군단 사령부 지하 벙커 작전 회의실.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장태산 소장이 들어왔다. 그는 5군단 예하 기계화 보병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래 군단 내에서 차기 군단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벙커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냉랭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장태산은 익숙한 듯 성큼성큼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오늘 작전 회의는 새로 부임할 신임 군단장과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아직 다른 참모들은 도착 전이었고 회의실 중앙 가장 높은 자리, 군단장의 의자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의자의 등받이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늘고 긴 손가락이 서류를 넘기는 모습과 의자 옆으로 살짝 드러난 굽 높은 정복 단화가 보였다. 장태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군단 사령부의 비서실장이나 행정장교들이 회의 준비를 하느라 저 자리에 앉아있는 꼴을 가장 싫어했다. 감히 별 셋이 앉을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꼬라지라니. 게다가 여자라니. 그는 코웃음을 쳤다. 어이 거기 아가씨. 장태산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불렀다. 의자에 앉은 인물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류만 넘겼다. 장태산의 목덜미가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투스타인 자신의 말을 무시해. 그는 군화를 신은 발로 바닥을 쾅 굴렀다. 야! 비서실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여기가 내년이 앉아서 잡지책이나 볼 자리야. 커피나 타오라면 타올 것이지 어디 감히 군단장님 자리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있어. 그의 폭언이 벙커의 콘크리트 벽을 때리고 울렸다. 이제 막 회의실로 들어오려던 작전 참모와 예하 부대장들이 입구에서 얼어붙었다. 모두가 사색이 되어 장태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장태산은 그들의 시선을 자신의 위험에 대한 경외심으로 착각했다. 그는 더 기세등등하게 의자 뒤로 다가갔다. 요즘 계집애들은 군대가 무슨 캠핑장인 줄 아나? 군복 입혀놓으면 다 같은 군인인 줄 알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질질 짜면서 도망갈 것들이. 비켜. 당장 안 비키고 뭐해. 장태산이 손을 뻗어 의자 등받이를 거칠게 잡아 돌렸다. 의자가 빙글 돌아가며 앉아있던 인물이 정면을 보게 되었다. 장태산은 삿대질을 하려던 손을 허공에 멈췄다. 그녀의 나이는 50대 중반. 하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매는 세월을 비껴간 듯 단단해 보였다. 무엇보다 장태산의 눈을 찌른 것은 그녀의 어깨였다. 정복 어깨 위로 빛나는 은색의 별 3개. 중장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5군단장 독고하란. 장태산의 입이 뻐끔거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아가씨, 내년 계집애. 자신이 뱉어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독고하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장태산보다 작았지만 그 뿜어내는 기세는 거인과 같았다. 장 소장. 자네 눈에는 내 어깨 위에 별이 장식품으로 보이나 보지. 독고하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벙커의 공기를 찢을 만큼 서늘했다. 장태산은 차렷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조차 잊고 멍하니 서 있었다. 독고하란이 한 걸음 다가왔다. 커피 타오라는 말은 잘 들었네. 그런데 어쩌나. 나는 커피보다는 피냄새를 더 좋아해서 말이야. 구 군단장님. 저는 비서인 줄 알고. 비서면 내년이니 계집이니 해도 된다는 건가. 자네의 그 썩어 빠진 머릿속에는 여군은 전우가 아니라 시중 드는 하녀로 입력되어 있나 보군.
독고하란이 책상 위에 있던 지휘봉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장태산의 가슴팍을 지휘봉 끝으로 툭툭 쳤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장태산. 자네는 방금 상관 모독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모독했네. 전쟁터에서 부하의 성별 따위나 가르고 앉아있는 지휘관에게 내 부하들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지. 군단장님 한 번만 선처를. 입 다물게. 자네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조차 군대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 같아 역겨우니까. 독고하라는 뒤이어 들어온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장태산 소장을 당장 끌어내.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그리고 인사사령부에 연락해. 이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춥고 가장 높고 가장 비참한 곳으로 보내버리라고. 헌병들이 장태산의 양팔을 붙잡았다. 장태산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5군단 사령부의 모든 장교들이 끌려나가는 그를 보며 고개를 돌렸다. 30년 군 생활이 단 한순간에 오만한 혀 놀림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민간인 통제선 북쪽 군용 레토나 차량 한 대가 눈 덮인 산길을 위태롭게 오르고 있었다. 체인감은 바퀴가 헛돌 때마다 차체가 요동쳤다. 뒷좌석에 앉은 장태산은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다. 화천. 군인들 사이에서는 죽어서도 가기 싫다는 7사단 칠성부대. 그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기로 소문난 최전방 연대의 일반 전초지오피 지역이었다. 독고하라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장태산을 7사단 부사단장으로 발령냈다. 사단장이 아니라 부사단장. 그것은 실권 없는 허수아비이자 사단장의 눈치나 보며 의전이나 챙기라는 사실상의 전역 대기 명령이었다. 심지어 숙소는 사단 본부가 있는 화천 읍내가 아니었다. 전방의 기강을 잡으라는 명목으로 산꼭대기에 있는 대대급 지휘소 옆 낡은 관사를 배정했다. 차량이 대대 지휘소 앞에 멈췄다. 영하 25도의 강추위가 문을 열자마자 뺨을 후려쳤다. 장태산은 외투깃을 여미며 내렸다. 마중 나온 대대장 박중령이 곤란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다. 충성, 칠성, 부사단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관사는 저쪽입니다. 박중령이 가리킨 곳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임시 건물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지붕이 들썩거리는 소리가 났다. 장태산은 대꾸도 없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냉골이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지금 수리 중입니다. 일단 전기 히터라도. 박중령이 쩔쩔매며 히터를 켰다. 장태산은 손을 휘저어 그를 내보냈다. 나가. 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박중령이 황급히 문을 닫고 나갔다. 장태산은 짐 가방을 집어 던졌다. 안에서 챙겨온 양주병이 굴러나왔다. 그는 병뚜껑을 이빨로 물어 뜯어냈다. 독한 술을 병째로 들이켰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보다는 덜했다. 독고하란. 그 여편네가 감히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장태산이야. 5군단의 불도저 장태산이라고. 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얇은 패널 벽이 우지끈하며 찌그러졌다. 자신이 쌓아올린 명예, 권력, 그리고 자존심이 이 화천의 산골짜기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그는 밤새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를수록 억울함은 증폭되었다.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여자가 군단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꼴 사나운 건 사실 아닌가. 남들 다 하는 말 좀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생매장시켜.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복귀해서 내년 옷을 벗기고 말 테다. 그는 악을 쓰다가 쓰러져 잠들었다. 깨어보니 창밖은 이미 어두웠다. 아니 새벽이었다. 지독한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전기 히터는 과열되었는지 꺼져 있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술이 깼지만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물이라도 마셔야겠는데 물병이 얼어 있었다. 욕지기가 치밀었다. 그는 바람이라도 쐬려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새벽 4시. 세상이 온통 검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다. 화천의 겨울산은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듯 고요했다. 그때 저 멀리 철책선 순찰로를 따라 이동하는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다.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병사들이었다. 장태사는 담배를 입에 물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한심한 놈들. 저런 놈들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한다고. 그는 병사들을 소모품 정도로 여겼다. 그때였다. 행렬의 뒤쪽에서 누군가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일어나? 인솔하던 하사의 고함이 들려왔다. 주저앉은 병사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동료 병사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병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신음만 흘렸다. 장태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시끄럽게 굴어서 내 잠을 방해해. 그는 성큼성큼 그쪽으로 걸어갔다. 뭐야? 무슨 일이야? 장태산의 걸걸한 목소리에 하사와 병사들이 놀라 굳어버렸다. 어둠 속이라 계급장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뿜어내는 위압감과 말투가 고위 장교임을 짐작게 했다. 하사가 더듬거리며 보고했다. 추 충성. 근무 복귀 중 나한길 이병이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해서. 쥐? 빠져가지고. 야, 일어나. 장태산이 나한길 이병에게 다가갔다. 나 이병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을 기고 있었다. 놈은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오른쪽 다리를 딛지 못했다. 장태산은 놈의 군화끈이 헐겁게 풀려 있는 것을 보았다. 군화끈 꼬라지 봐라. 군기 빠진 놈. 장태산이 군화발로 나 이병의 정강이를 툭 찼다. 보통이라면 아파서 뒹굴어야 했다. 그런데 나 이병의 반응이 이상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나무 토막을 찬 것 같은 둔탁한 느낌. 그리고 나 이병은 아픈 기색조차 없었다. 장태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너 신발 벗어봐. 예. 벗으라고 이 새끼야. 장태산이 소리를 지르며 직접 나 이병의 군화끈을 잡아당겼다. 꽁꽁 얼어붙은 끈은 잘 풀리지 않았다. 그는 짜증을 내며 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끈을 끊어버렸다. 군화를 벗겨내자 역겨운 냄새가 확 풍겼다. 땀과 고름 그리고 살이 썩는 냄새였다. 양말을 벗겨내자 하사가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나한길 이병의 발은 사람의 발이 아니었다. 발가락 5개가 모두 검붉게 변해 있었고 발등까지 거무죽죽한 색이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심각한 동상, 아니 괴사였다. 이 미친 새끼. 너 발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나 이병은 덜덜 떨며 대답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근무 설 수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면 안 됩니다. 뭐? 어머니? 야, 이 멍청한 놈아. 발모가지가 잘리게 생겼는데 어머니 타령이야. 장태사는 고개를 들어 하사를 노려보았다. 너는 간부라는 놈이 애새끼 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몰랐어? 죄송합니다. 춥다고만 하고 걷는 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꾀병인 줄 알고. 꾀병? 내 놈 눈가래는 이게 꾀병으로 보여. 장태산이 벌떡 일어나 하사의 헬멧을 손바닥으로 후려쳤다. 퍽 소리와 함께 하사가 휘청거렸다. 장태산은 다시나 이병을 보았다. 이 추운 화천 골짜기에서 다 떨어진 보급 양말 한 켤레의 의지에 밤새 철책을 지켰을 어린 병사. 자신의 지난 30년 군 생활이 스쳐 지나갔다. 별을 달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짓밟았던 수많은 부하들. 그들에게 자신은 어떤 지휘관이었나.
독고하란에게 개무시를 당하고 이곳으로 쫓겨왔을 때 그는 자신의 자존심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발이 썩어가는 이 병사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어버. 예. 내 등에 업히라고. 장태사는 나 이병에게 등을 내밀었다. 주변 병사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라보았다. 부사단장님. 제가 업겠습니다. 비켜. 너희들 같이 비실한 놈들이 업다가 떨어뜨리면 이놈 다리 영영 못 써. 장태사는 거구의 몸으로 나 이병을 번쩍 업었다. 60세가 가까운 나이였지만 평생을 야전에서 구른 그의 체력은 여전했다. 그는 씩씩거리며 눈 덮인 언덕길을 뛰기 시작했다. 대대 의무실은 언덕 아래에 있었다. 장태사는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졸고 있던 의무관 중위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동상 환자다. 당장 처치해. 의무관이 나 이병의 발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여기서 처치 못합니다. 후송 보내야 합니다. 사단 의무대로 보내겠습니다. 사단 의무대? 거기까지 차 타고 1시간이야. 가다가 발 자르고 싶어? 당장 헬기 불러. 헬기요? 규정상 야간에는 응급 환자가 아니면 헬기 이륙이. 이게 응급이 아니면 뭐가 응급이야? 숨이 끊어져야 응급이야? 장태산이 의무관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눈이 핏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규정? 그놈의 규정 타령하다가 내 부하 발가락 날아가면 내 놈 목도 같이 날아갈 줄 알아. 내가 책임진다. 내 이름 대고 당장 항공대 연결해. 7사단 부사단장 장태산이 띄우라고 했다고 해. 장태산의 기세에 눌린 의무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장태산은 침상에 눕혀진 나 이병을 내려다보았다. 추위와 고통에 정신을 잃어가는 아이의 얼굴이 보였다. 장태산은 자신의 두꺼운 파카를 벗어나 이병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나 이병의 손을 자신의 투박한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죽지 마라. 발가락 하나라도 놓고 가면 가만 안 둔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온도는 전과 달랐다. 화천의 새벽 칠성부대의 칼바람 속에서 장태산에 멈춰있던 군인으로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출세욕이 아닌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본능적인 분노였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화천의 새벽 하늘을 찢어발기고 사라진 뒤 대대 지휘소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눈 덮인 연병장에 홀로 남은 장태사는 바닥에 떨어진 나한길 이병에 찢어진 군화를 집어들었다. 꽁꽁 얼어붙은 가죽은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밑창은 다 닳아서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고 그 사이로 스며든 눈 녹은 물이 얼음칼이 되어 병사의 발을 난도질했던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육군이냐? 장태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지금까지 사단장, 군단 참모를 거치며 수많은 보고서를 결제했다. 그 보고서 속의 보급률은 언제나 100%, 장비 상태는 최우수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지금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이것은 군화가 아니라 고문 도구였다. 대대장. 장태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낮고 으르렁거렸다. 옆에서 사색이 되어 서 있던 박중령이 움찔하며 관등 성명을 댔다. 예. 대대장 중령 박성훈. 차 가져와. 예. 어디로 가시려는지. 사단 보급 창고로 간다. 지금 당장. 박중령은 귀를 의심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였다. 게다가 사단 보급 창고는 사단장 표영철 소장의 직접 관할 구역이었다. 허가 없이 그곳을 급습한다는 건 사실상 반란이나 다름없었다. 부사단장님. 절차상 사단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야, 이 새끼야. 장태산이 손에 들고 있던 얼어붙은 군화를 박중령의 가슴팍에 집어 던졌다.
퍽 소리와 함께 박중령이 뒤로 나뒹굴었다. 내 새끼 발가락이 썩어서 헬기 타고 실려갔어. 그런데 승인? 절차? 너는 지금 이 군화 짝보다도 못한 놈이야. 시동 안 걸면 내가 직접 몰고 가서 위병소 바리케이드 다 밀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장태산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박중령은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다. 레토나 차량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으며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1시간 뒤 7사단 사령부 영내에 위치한 보급 수송대대 정문. 누구십니까? 정지. 번들거리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창고 문 따. 예. 1종, 2종 창고 전부 개방해. 아니, 부사단장님. 규정상 창고 개방은 사단장님 승인 사항이고 정기 재물 조사 기간 외에는. 장태산은 마 중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멱살을 잡고 창고 철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억 소리를 내며 끌려가는 마 중령의 모습에 부대원들이 경악했다. 장태산은 창고 문에 매달린 거대한 자물쇠를 가리켰다. 열쇠 가져와. 새 샌다. 하나. 부사단장님, 이거 월권입니다. 제가 사단장님께 보고하면. 둘. 진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헌병 부릅니다. 셋. 장태산은 대답 대신 옆에 세워져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물쇠를 향해 내리찍었다. 쾅, 쾅, 쾅. 쇠가 찢어지는 굉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서너 번의 가격 끝에 자물쇠가 찌그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장태산은 너덜너덜해진 문을 발로 차서 활짝 열어젖혔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장태산이 예상했던, 아니 그보다 더 추악한 진실이 잠자고 있었다. 창고 안에는 전시 비축 물자라는 딱지가 붙은 신형 방한화, 발열 조끼, 최고급 방한 장갑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박스들은 적어도 수년째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듯 했다. 병사들은 밖에서 발이 썩어 나가는데 창고 안에서는 새 물건들이 썩어가고 있었다. 이게 자식들. 장태산은 허탈함에 헛웃음을 흘렸다. 마 중령이 뒤늦게 달려와 앞을 막아섰다. 이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건 장부상 예비 물자라 감찰 나오면 큰일 납니다. 감찰? 장태산이 박스 하나를 뜯어 그 안에서 뽀송뽀송한 신형 방한화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마 중령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야, 이 도둑놈아. 이게 예비 물자야? 이건 생명줄이야. 내 놈들이 장부 숫자 맞추 노름할 때 내 부하들은 발가락을 잘라내야 한다고. 장태산은 뒤따라온 대대장 박중령과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트럭대. 있는 트럭 전부 가져와서 여기 있는 거 싹 다 실어. 부사단장님, 그래도 됩니까? 책임은 내가 진다. 옷을 벗어도 내가 벗고 감방을 가도 내가 간다. 너희들은 그냥 씻기만 해. 당장 오늘 아침 점호 전까지 전방 초소 근무자들 전원 이걸로 갈아 신긴다. 실시. 장태산의 불호령에 병사들이 머뭇거리다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던 병사들도 상자에 담긴 따뜻한 새 장비를 보자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 시각 사단 본청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단장실.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 훈훈한 공기가 감도는 방에서 표영철 소장은 최고급 원두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마석구 중령이 울먹이며 보고한 내용이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미친 게 장태산. 기어이 사고를 치는군.
표영철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장태산이 오군단에서 쫓겨날 때부터 그를 경멸했다. 무식하고 힘만 쓰는 육두문자 제조기. 그는 이번 기회에 장태산을 완전히 매장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감찰실장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헌병대장도. 장태산이 군수품 횡령 및 하극상을 저질렀다고 보고서 작성해. 수신처는 오군단장 독고하란. 표영철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독고하란이 제 손으로 쫓아낸 놈이 사고를 쳤으니 아주 볼만하겠어. 이참에 장태산 목을 쳐서 내 진급의 발판으로 삼아주지. 하지만 표영철은 모르고 있었다. 지금 장태산이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보급품이 아니라 7사단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의 불씨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가 곧 자신을 향해 타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보급 창고 습격 사건 이후 칠성부대에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미친 개라 불리던 장태산의 별명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가 헬기를 띄워 살려낸 나한길 이병의 소식이, 그리고 새벽에 공수된 신형 방한화의 온기가 병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하지만 장태산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점심시간 최전방 대대의 병영식당. 장태산은 예고 없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던 병사들이 기겁하며 길을 텄다. 장태산은 취사병이 건네주는 식판을 직접 받아들었다. 메뉴는 처참했다. 멀건 국물에 무 몇 조각이 떠다니는 똥국,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코다리 튀김 한 조각, 그리고 쉰내 나는 김치. 밥은 찐밥이라 푸석푸석해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이게 사람이 먹는 밥이냐? 장태산이 식판을 든 채 취사반장을 노려보았다. 취사반장인 상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왔다. 부사단장님. 보급 나오는 식자재가 한정되어 있고 또 이번 폭설로 부식 차량이 제때 못 와서. 변명하지 마. 장태산은 식판에 담긴 국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웠다. 기름기가 둥둥 뜬 차가운 국물. 그는 입안에 든 것을 뱉지 않고 억지로 삼켰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비릿하고 차가운 맛이 병사들이 매일 겪는 고통의 맛이었다. 와장창. 장태산이 식판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밥알이 흩어졌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가 숨을 죽였다. 개새끼들한테 줘도 이것보단 잘 먹이겠다. 나라 지키러 온 귀한 집 자식들을 데려다가 거지 새끼 취급을 해? 야, 취사반장. 너 이리 와서 이거 주워 먹어. 예?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라고. 내가 만든 거잖아. 내 자식한테도 이따위 쓰레기를 먹일 수 있는지 보자고. 장태산의 고함에 취사반장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장태산은 품 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수표와 현금 뭉치, 그리고 신용카드까지 전부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박성훈 대대장. 예. 지금 당장 읍내로 나가. 나가서 고기 사와. 삼겹살이든 목살이든 있는 대로 다 쓸어 담아와. 그리고 두부, 콩나물, 신선한 야채, 과일 박스째로 사와. 부사단장님 예산이 없습니다. 이건 개인 돈이시지 않습니까? 예산? 그놈의 예산 타령 좀 그만해. 이건 내 퇴직금 미리 당겨 쓰는 셈 칠 테니까 잔말 말고 가서 사와. 오늘 저녁부터 이 부대 식단 싹 다 갈아엎어. 고기 반찬 없으면 밥상 엎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날 저녁 칠성부대 최전방 대대 식당에서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벌어졌다. 낡은 식탁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수육과 빨간 제육볶음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맑은 콩나물국 대신 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가 나왔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정신없이 숟가락을 놀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너무 서러워서 우는 소리였다. 장태사는 식당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밥을 먹지 않았다. 대신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병사들의 표정, 식당의 온도, 부족한 반찬의 종류. 그때 한 상병이 조심스럽게 장태산에게 다가왔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믹스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저 부사단장님. 장태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매서운 전형적인 야전 군인이었다. 하지만 병사를 보는 눈빛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뭐냐? 식사 안 하십니까? 이거라도 드십시오. 상병이 커피를 내밀었다. 장태사는 잠시 그 커피를 바라보다가 투박한 손으로 받아들었다. 종이컵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이름이 뭐냐? 상병 김철수입니다. 그래, 철수야. 밥은 먹을 만하냐? 네. 입대하고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상병은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애들이 부사단장님을 별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별을 단 아버지. 별아버지. 장태사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콧날이 시큰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호칭이었다. 장군님, 각하, 사령관님 소리는 지겹게 들었어도 아버지라는 말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계급으로 얻은 권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얻은 존경이었다. 가서 밥이나 더 먹어. 충성. 김상병이 경례를 하고 돌아갔다. 장태사는 종이컵을 입에 가져갔다. 싸구려 믹스 커피였지만 30년 군 생활 중 마신 어떤 양주보다 달고 깊은 맛이 났다. 그날 밤 장태사는 다시 철책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감시가 아니었다. 그는 초소마다 들러 병사들의 장갑을 벗겨 손을 만져보고 귀마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했다. 춥지 않냐? 견딜만 합니다. 견디지 마. 추우면 춥다고 해. 그래야 내가 안다. 장태사는 병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뢰와 의지가 차오르고 있었다. 장태사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휘해야 할 것은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병사들의 심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단장이든 군단장이든 아니 육군 본부 전체와 맞서 싸우겠노라고.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표영철 사단장의 보고를 받은 독고하란 군단장은 즉시 육군 본부 감찰실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혐의는 심각했다. 군수품 무단 반출, 예산 불법 전용, 지휘체계 무시, 상관 모독. 이틀 뒤 살벌한 기운을 풍기는 검은 세단 세대가 7사단 위병소를 통과했다. 육군 본부 감찰실장 최강석 준장과 그의 정예 감사팀이었다. 최 준장은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규정과 원칙의 화신 같은 인물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의 칼날 아래 수많은 별들이 옷을 벗었다. 사단 사령부 회의실은 임시 취조실로 변했다. 장태사는 죄인처럼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맞은편에는 표영철 사단장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최강석 준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장태산 소장. 최 준장이 안경 너머로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혐의 내용을 인정합니까? 사단장의 승인 없이 보급 창고를 파손하고 물자를 반출했습니까? 했다. 개인 돈을 사용하여 부대 식단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지휘권의 혼란을 야기했습니까? 애들이 굶고 있어서 밥 좀 먹였다. 그게 혼란이면 혼란이겠지. 규정 위반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 최 준장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꿈틀거렸다.
보통 이런 자리에 오면 변명을 늘어놓거나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기 마련인데 장태산은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시인했다. 표영철 사단장이 끼어들었다. 보십시오, 감사관님. 이 사람은 군인의 기본인 절차와 규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영웅이라도 된 줄 알고 설치는데 이건 명백한 군기문란입니다.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최 준장은 손을 들어 표영철을 제지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을 부르겠습니다. 나한길 일병.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나한길이 들어왔다. 발가락 절단 수술을 가까스로 피하고 회복 중인 그는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표영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감찰관들이 미리 압박했을 테니 병사는 겁을 먹고 장태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 뻔했다. 나한길 일병. 장태산 소장이 헬기를 띄울 때 위협적인 언행을 했나? 최 준장이 물었다. 나한길이 입을 열었다. 위협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뭐? 나한길은 장태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그날 새벽 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썩은 발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계신 부사단장님만이 제 더러운 발을 맨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자신의 파카를 벗어 저를 덮어주셨습니다. 규정 때문에 헬기를 못 띄운다는 의무관에게 욕을 하신 건 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고 팩트는 폭언과 강압이 있었다는 거야. 표영철이 다그쳤다. 하지만 나한길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단장님. 사단장님은 따뜻한 집무실에 계실 때 저희는 찢어진 군화를 신고 영하 20도 눈밭을 걸었습니다. 그때 사단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희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힌 건 규정이 아니라 장태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표영철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참고인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취사반장, 김철수 상병, 그리고 보급 수송대대장 마석구 중령까지. 마 중령, 자네도 장 소장이 협박했다고 진술했지? 최 준장이 물었다. 마 중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떨고 있었다. 그는 슬쩍 표영철의 눈치를 보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표영철이 경악했다. 마 중령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장비들 사단장님이 내년도 검열 때 보여주기 식으로 쓴다고 절대 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장 소장님이 문을 부수지 않았으면 그 장비들은 다 썩어서 버렸을 겁니다. 장 소장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진짜 도둑은 물자를 쌓아두고 병사들을 얼려 죽이려 한 저희들입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참고인으로 불려 온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장태산을 변호하고 나섰다. 그들은 장태산이 사비를 털어 사준 내복을 보여주고 그가 개선한 식단 사진을 내밀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장태산에 대한 헌정회 같았다. 최강석 준장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장태산을 바라보았다. 장태산 소장. 말하게. 당신은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 준장은 서류철을 덮었다. 군대에는 규정보다 상위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전우애와 생명 존중입니다. 본 감사관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장태산 소장의 독단이 아니라 현행 보급 시스템의 모순과 지휘관의 무관심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관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표영철이 고함을 질렀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찬바람과 함께 등장한 인물은 바로 오군단장 독고하란 중장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좌중이 얼어붙었다. 독고하라는 표영철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태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장태산의 낡고 해진 전투복을 그리고 며칠간의 고생으로 상한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장 소장, 군단장님, 많이 늙었군. 화천바람이 새긴 샌가 보지. 독고하라는 책상 위에 놓인 감사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표영철의 면전에 던졌다. 표영철 소장. 자네는 직무유기 및 허위보고 그리고 군수물자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뭐라고요? 군단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 장태산이 짠 판에 놀아나시는 겁니다. 닥쳐. 내 귀에는 자네의 변명보다 저 병사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헌병. 끌어내. 표영철이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회의실에는 장태산과 독고하란 그리고 최강석 준장만이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독고하란이 장태산에게 물었다. 억울하지 않았나? 내가 자네를 이 사지로 몰아넣었는데. 억울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그런데 왜 버텼나? 장태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저 눈 속에서 자신의 새끼들이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을 것이었다.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라도 자식들이 추위에 떠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장태산의 대답에 독고하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닌 진정한 군인을 향한 경의의 표시였다. 따라오게. 갈 곳이 있어. 어디입니까? 자네가 싸지른 똥을 치웠으니 이제 더 큰 판을 벌여야지. 육군 전체의 군악근을 다시 묶으러 가는 거야. 독고하라는 앞장서서 걸어나갔다. 장태산은 잠시 주저하다가 낡은 전투모를 눌러쓰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패배자의 도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을 향한 장군의 진군이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부. 이곳은 전방의 흙냄새와 화약냄새가 닿지 않는 별천지였다. 거대한 유리궁전 같은 본청 건물, 티끌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향긋한 커피 향이 감도는 복도. 이곳을 오가는 장교들의 전투복은 마치 다림질 장인이 한 땀 한 땀 누른 듯 칼주름이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소총 대신 태블릿 PC와 고급 가죽 결제판이 들려 있었다. 육군 군수사령관 직무대리로 임명된 장태산 중장이 정문을 통과했을 때 영접을 나온 참모들의 표정은 묘했다. 그들은 장태산을 경멸 섞인 호기심으로 바라봤다. 야전에서 구르다 온 무식한 보병 장군, 사고 쳐서 좌천됐다가 운 좋게 살아 돌아온 미친 개. 그들에게 장태산은 고상한 물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할 이방인이었다. 충성. 군수기획처장 소장 김영석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사령관실로 모시겠습니다. 브리핑은 30분 뒤에. 김영석 소장은 육사 출신 엘리트이자 군수병과에서만 30년을 근무한 보급의 신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당신이 뭘 알겠어라는 오만이 깔려 있었다. 브리핑 필요 없어. 장태산이 툭 내뱉었다. 김 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예. 하지만 업무 파악을 위해서는 기본 현황 보고가. 내가 보러 온 건 파워포인트 그림 쪼가리가 아니야. 회의실로 애들 다 집합시켜. 별 달고 있는 놈들, 대령급 이상 처장들 전원. 장태산은 사령관실의 짐도 풀지 않고 곧바로 대회의실로 향했다. 30분 뒤 수십 명의 고위 장교들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킬킬거렸다. 야전 촌놈이 기강 잡으려나 보네. 나도. 며칠 저러다 제풀에 지치겠지. 여기가 전방인 줄 아나. 장태산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는 상석에 앉지 않았다.
대신 터벅터벅 걸어가 회의 테이블 정중앙에 섰다. 그리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것은 낡고 찢어지고 핏자국과 고름이 말라붙은 갈색 군용 양말 한 켤레였다. 화천에서 나한길 이병이 신고 있었던 바로 그 양말이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감돌던 회의실에 시큼한 악취가 퍼졌다. 엘리트 장교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이게 뭡니까? 식사 시간도 다가오는데 비위 상하게. 김영석 소장이 불쾌함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장태사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비위가 상하나? 냄새가 역겨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품위를 지키십시오, 사령관님. 품위. 장태산이 헛웃음을 지었다. 쾅. 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대리석 테이블이 쩌렁하고 울렸다. 이 양말 주인은 너희들이 이따위 회의실에서 따뜻한 커피 처마시며 품위 찾고 있을 때 영하 25도 눈밭에서 발가락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너희가 보급했다는 그 최신형 방한 양말, 창고에 처박혀 있더군. 왜? 장부 숫자 맞춰야 하니까. 감찰 나올 때 보여줘야 하니까. 장태산의 목소리가 회의실 천장을 때렸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놈의 시스템, 절차, 규정. 그게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전방에 있는 내 새끼들 살리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놈들은 죽어가고 너희들은 여기서 살이 찌고 있냐고. 장태산은 김영석 소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그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김 소장의 가슴팍에 던졌다. 이거 뭐야? 김 소장이 떨떠름하게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군수사령부가 지난 5년간 계약한 피복 납품 업체 리스트와 단가표였다. 최고급 방한 장갑 납품 단가 5만 원. 그런데 내가 시장 가서 사보니까 똑같은 재질이 10,000원이더군. 나머지 4만 원은 어디로 갔어? 어떤 놈 주둥이로 들어갔냐고. 사령관님. 그건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행정 비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개소리 집어치워. 장태산이 고함을 질렀다. 오늘부로 군수사령부의 모든 업무는 올스톱이다. 결제판 들고 내 방에 기어오지 마. 대신 내일부터 전 직원, 장군부터 이등병까지 전원 현장으로 나간다. 현장이라니요? 전국에 있는 보급창고, 군수지원단, 그리고 납품공장. 싹 다 뒤져. 장부랑 실제 물건이 딱 하나라도 틀리면 그 자리에서 담당자 옷 벗긴다. 그리고 납품업체들. 공장 가서 실 하나, 바늘 하나까지 다 확인해. 저 찢어진 양말 같은 쓰레기를 납품한 놈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뒤를 봐준 놈이 누군지 내 눈앞에 데려와. 장태사는 숨을 몰아쉬며 좌중을 둘러보았다.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진급이 걱정되고 연금이 걱정되겠지만 나는 내 새끼들 발가락 지키는 거 말고는 관심 없어. 나를 막고 싶으면 육군 본부에 가서 찌르든 청와대에 투서를 넣든 마음대로 해. 단 내가 살아있는 한 군수 비리 저지른 놈들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먹어버릴 테니까. 장태산이 회의실을 나가자 남겨진 장교들은 얼어붙은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김영석 소장의 눈빛만은 달랐다. 그는 모욕감으로 붉어진 얼굴을 감추며 주머니 속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미친 개 한 마리가 들어왔군. 하지만 이곳은 야전과 달라. 내가 짓는다고 바뀔 세상이 아니야. 김영석은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예, 회장님. 접니다. 새로운 사령관이 아주 골치 아픈 놈입니다. 예,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공장 쪽 단속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물건들은 오늘 밤 안으로 빼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영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장태사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무능한 관료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수 산업을 거미줄처럼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카르텔 일명 군피아의 심장부라는 것을. 경기도 이천의 외진 국도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허름한 폐공장 단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장태산은 낡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사령관 관용차인 세단을 버리고 정보과장에게 부탁해 민간 트럭을 빌려 타고 잠복 중이었다. 옆에는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여 7사단에서 데려온 김철수 하사상병에서 진급가 타고 있었다. 사령관님, 정말 여기에 있겠습니까? 김영석 소장이 관리하는 비밀 창고라는 게. 김철수가 불안한 듯 물었다. 장태산은 담배를 씹어뱉으며 대답했다. 냄새가 나. 아주 지독한 썩은 내가. 서류상으로는 지난달에 전방으로 보급 완료됐다는 신형 침낭 5만 개가 증발했어. 전방 부대에 전화 돌려보니까 받은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침낭들은 다 어디로 갔겠냐? 그때였다. 폐공장 철문이 열리며 대형 컨테이너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트럭의 번호판은 진흙으로 가려져 있었다. 빙고. 장태산의 눈이 번뜩였다. 철수야, 폰 켜. 지금부터 찍는 건 전부 증거다. 장태산은 트럭에서 내려 어둠을 틈타 공장 담벼락으로 접근했다. 안에서는 수십 명의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육군 마크가 선명한 박스들을 뜯어 내용물을 꺼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이 이상했다. 박스에서 나온 것은 신형 침낭이 아니었다. 곰팡이가 슬고 색이 바랜 좋기 20년은 되어 보이는 구형 국방색 침낭들이었다. 인부들은 그 낡은 침낭에 2025년 제조 최신형이라는 라벨을 새로 박음질하고 일명 택가리, 비닐 포장을 새로 입혀 다시 박스에 담고 있었다. 일명 바꿔치기. 세금으로 만든 신형 침낭은 빼돌려서 해외나 민간 시장에 팔아먹고 폐기 처분해야 할 쓰레기 침낭을 새 것으로 둔갑시켜 전방의 병사들에게 보내는 수법이었다. 에이, 천하의 죽일 놈들. 장태산의 이가 갈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야, 동작 그만. 장태산이 담벼락을 넘어 공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작업하던 인부들과 감독관이 깜짝 놀라 쳐다봤다. 양복을 입은 감독관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당신 뭐야? 여기 사유지야. 어떻게 들어왔어? 나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관 장태산이다. 이 개새끼들아. 장태산이 감독관의 명치를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감독관이 쓰러지자 공장 구석에서 쇠파이프를 든 용역 깡패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군인이고 나발이고 묻어버려. 깡패들이 달려들었다. 장태산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지게차용 팔레트를 들어 깡패 하나를 후려쳤다. 우지끈 나무가 부러지며 깡패가 나뒹굴었다. 철수야, 넌 찍어.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다 찍어. 장태산은 괴물 같았다. 그는 쇠파이프를 맨팔로 막아내며 주먹을 휘둘렀다. 30년 야전 군인의 실전 격투술은 겁먹든 깡패들의 주먹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가 주먹을 뻗을 때마다 턱이 돌아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적은 너무 많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태산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사령관님. 김철수가 촬영을 멈추고 달려오려 하자 장태산이 소리쳤다. 오지 마. 넌 증거 지켜. 이거 뺏기면 우리 애들 다 얼어 죽어. 장태산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웃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덤벼. 오늘 여기서 내 놈들 뼈랑 내 뼈랑 같이 묻어보자. 그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경찰차가 아니라 헌병대 사이카 소리였다. 곧이어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공장 안을 비췄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라.
5군단 헌병 특임대다. 독고하란이었다. 그녀가 보낸 5군단 최정예 특임대가 헬기 레페를 타고 공장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 검은 대테러복을 입은 특임대원들이 순식간에 깡패들을 제압했다. 상황이 정리되고 독고하란 중장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피범벅이 된 채 헐떡이고 있는 장태산을 보며 혀를 찼다. 쯧쯧. 군수사령관이 되라고 했더니 람보를 찍고 있군. 품이라고는 약에 쓰려도 없는 양반. 품이 찼다가 얼어 죽습니다. 장태산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씩 웃었다. 그는 라벨이 바꿔치기 된 낡은 침낭 하나를 집어 독고하란에게 건넸다. 이거 보십시오. 솜이 다 죽어서 종이장 같습니다. 이따위 걸 덮고 자면 잠이 아니라 기절을 하는 겁니다. 추워서. 독고하라는 침낭을 만져보더니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뒤따라온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이 공장 압수수색해. 그리고 이 물건 납품한 태양무역 대표 그리고 여기랑 연결된 군수사령부 김영석 소장. 지금 당장 체포해. 저항하면 발포해도 좋다. 군단장님, 김영석 소장은 육사 선배들이 뒤를 봐주는 거물입니다. 그냥 체포했다가는 정치권 역풍이. 역풍? 독고하란이 장태산의 피 묻은 얼굴을 가리켰다. 내 부하가 피를 흘렸다. 병사들의 생명줄을 가지고 장난친 놈들이다. 역풍이 불면 내가 맞는다. 너희는 잡아들이기만 해. 이 썩어 빠진 군피아 놈들, 내가 아주 뼈와 살을 분리해 줄 테니까. 그날 밤 군수사령부 기획처장 김영석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뉴스에서는 군납 비리의 온상 유령창고 적발이라는 속보가 대대적으로 터져나왔다. 장태산의 피 묻은 얼굴과 그가 찾아낸 썩은 침낭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궁지에 몰린 군피아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오고 있었다. 그들은 장태산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방으로 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하는 미친 짓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12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강원도 인제, 양구, 고성 일대에는 1미터가 넘는 눈이 쌓였다. 도로는 마비되었고 전방 초소들은 고립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위적인 보급 중단이었다. 구속된 김영석 소장의 잔당들과 결탁한 운송업체들이 일제히 파업을 선언했다. 기상 악화와 임금 체불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다. 그것은 핑계였다. 장태산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걷어찬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그들은 군수 물자를 실은 트럭 수백 대를 갓길에 세워두고 키를 뽑아 잠적해버렸다. 군수사령부 상황실.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12사단 향로봉 대대, 21사단 도솔 대대. 식료품과 등유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이대로면 사흘 안에 동사자가 속출할 겁니다. 참모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장태산은 지도를 노려보았다. 전방으로 가는 동맥이 끊겨 있었다. 육군 본부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폭설로 인해 이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개자식들, 애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을 해? 장태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정석적인 방법은 없었다. 업체들을 설득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병사들은 지금 당장 춥고 배고팠다. 전화기 가져와. 어디에 거시게요? 내가 30년 군 생활하면서 만든 빚쟁이들한테 건다. 장태산은 수첩을 꺼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김 사장. 나 장태산이야. 잘 지냈어? 각설하고 너 트럭 몇 대 있어? 덤프든 냉동 탑차든 바퀴 달린 건 다 가져와. 기름가? 내가 내 퇴직금 털어서라도 줄 테니까 일단 와. 박전우 회장님 접니다. 네, 미친 게 맞습니다.
선배님, 후배들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예비역들 좀 소집해 주십시오. 1호차 운전병 출신들 다 모아주십시오. 장태산의 호소는 전국의 예비역들과 민간 지인들에게 퍼져나갔다. 그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 그에게 빚을 졌거나 그의 투박한 인간미에 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응답했다. 이틀 뒤 군수사령부 연병장.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택배 트럭, 공사판 덤프 트럭, 화러 운반차, 심지어 학원 버스까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수백 대의 민간 차량들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운전석에는 백발의 예비역 노병부터 문신 가득한 건달 출신 청년, 아이 아빠인 택배 기사들이 앉아 있었다. 장태산은 지휘 단상에 올랐다. 그는 정복 대신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전방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밥도 못 먹고 기름이 없어서 떨고 있습니다. 나라가 못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 맨 앞줄의 덤프트럭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장군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내 아들도 지금 철원에 있습니다. 내 새끼 밥 먹이러 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맞습니다. 갑시다. 눈길이 대수입니까? 여기저기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빵, 빵. 그것은 출정의 나팔 소리였다. 좋다. 오늘 우리는 물건을 배달하는 게 아니다. 생명을 배달하는 거다. 내가 선두에 선다. 나를 따르라. 장태산은 사령관 승용차 대신 15톤 제설 트럭의 운전석에 올라탔다. 출발. 거대한 헤드라이트의 행렬이 대전을 출발해 북쪽으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가득 메운 수백 대의 민간우군 합동 수송 작전 차량들. 언론은 이를 설국 열차라 부르며 긴급 타전했다. 행렬이 강원도 인제 진부령 고개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다. 허리까지 쌓인 눈이 도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다. 사령관님,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차가 못 올라갑니다. 김철수 하사가 무전을 보냈다. 장태산은 눈보라치는 창밖을 보았다. 여기서 멈추면 다 죽는다. 체인 감아. 그리고 밀어. 예. 차가 못 가면 사람이 밀어서라도 간다. 전원 하차. 장태산이 먼저 뛰어내렸다. 그는 제설 트럭의 거대한 바퀴를 어깨로 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따르던 민간 기사들과 예비역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왔다. 밀어. 으라차차. 조금만 더. 고지가 저기다. 살을 애는 눈보라 속에서 수백 명의 남자들이 트럭을 밀고 삽으로 눈을 퍼냈다.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거대한 구름이 되어 고개를 덮었다. 마침내 선두 차량이 진부령 정상을 넘었다. 저 멀리 눈 속에 파묻혀 있던 12사단 향로봉 초소의 불빛이 보였다. 왔다. 보급이 왔다. 초소의 병사들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밥과 기름을 싣고 온 트럭 행렬을 보며 엉엉 울었다. 장태산은 눈사람이 된 채 트럭에서 내렸다. 밥 먹자. 뜨끈한 국 가져왔다. 장태산의 외침에 병사들이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별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장태산은 병사들의 차가운 볼을 비벼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그는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부럽지 않았다.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춥지만 가장 뜨거운 아버지였다. 뉴스 헬기가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장태산이 병사들과 뒤엉켜 눈밭을 구르는 모습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국민들은 군피하에 분노했고 장태산에게 열광했다. 그러나 서울의 국방부 벙커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지막 칼을 갈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장태산이 너무 커버렸다. 이제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는다. 장태산. 영웅 놀이는 여기까지다.
어둠 속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장태산은 이미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어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꿈틀대던 3월.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들썩였다. 설국 열차 작전으로 국민 영웅이 된 장태산 소장을 향해 군수 마피아와 결탁한 정치권이 최후의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었다. 명목은 군 지휘 체계 붕괴 및 민간 자원 불법 징발에 대한 진상 규명 청문회였지만 실상은 장태산 죽이기였다. 청문회장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로 번쩍였다. 증인석에 앉은 장태산은 정복 차림이었다. 가슴에는 화려한 약장 대신 색이 바랜 훈장 하나만이 달려 있었다. 맞은편에는 군피아의 뒷배로 알려진 사선 의원 오만석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증인 장태산. 오만석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증인은 지난 겨울 상부의 승인 없이 민간 트럭 수백 대를 동원해 전방 작전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법 위반이자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린 독단적인 행위입니다. 인정합니까? 장태산이 무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인정합니다. 또한 군수사령관 직무대리라는 직위를 이용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납품업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공장 난입 및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장군이 할 짓입니까? 깡패입니까? 오 의원의 고성에 장태산은 피식 웃었다. 깡패라. 의원님 눈에는 제가 깡패로 보이십니까? 뭐요? 장태산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번에는 찢어진 양말이 아니었다. 낡고 투박한 털장갑 한 켤레였다. 화천에서 나한길 이병이 퇴원하며 선물해준 병사의 어머니가 직접 짠 그 장갑이었다. 이건 제 부하가 선물해준 장갑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5만 원짜리 군납 장갑보다 따뜻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장태산은 장갑을 들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깡패라면 당신들은 살인자입니다. 적법한 절차? 그 절차 지키느라 솜다 빠진 침낭을 덮고 자다가 얼어 죽을 뻔한 내 새끼들을 보셨습니까? 저는 법을 어겼을지 몰라도 양심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목을 내놓으라 해도 저는 트럭을 몰고 갈 겁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예비역들과 시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오만석 의원은 당황하여 의사봉을 두드렸다. 조용히 하세요. 증인, 지금 국회를 모독하는 겁니까? 당신의 그 영웅놀이 때문에 군의 기강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기강은 장태산이 벌떡 일어났다. 사자의 포효였다. 기강은 따뜻한 밥 한 그릇, 멀쩡한 군화 한 켤레에서 나옵니다. 병사들 발가락이 썩어가는데 서류 쪼가리나 붙들고 있는 게 기강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로 그따위 기강, 개나 줘버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오만석 의원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청문회장 뒷문이 열렸다. 그 기강,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 오군단장 독고하란 중장이었다. 그녀의 뒤로 헌병대 수사관들이 카트 가득 서류 상자를 싣고 들어왔다. 독고하라는 당당하게 증인석 옆으로 걸어 나왔다. 독고 중장, 지금 뭐 하는 거요? 증인 채택도 안 된 사람이 국민의 군대인 육군을 대표해 긴급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오만석 의원님, 독고하라는 서류 상자 하나를 뜯어 그 안에서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다. 검은색 표지의 장부. 오만석 의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것은 지난달 장태산 소장이 급습한 유령 창고 금고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10년간 군수업체들이 빼돌린 5천억 원의 자금 흐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독고하란이 장부를 펼쳐 카메라를 향해 보였다. 그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실소유주 명단입니다. 오만석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국방위 의원 5분.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달려들었고 오만석 의원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독고하란은 멈추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장태산 소장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던 의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소되어야 할 사람은 장태산이 아니라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은 저 기생충들입니다. 독고하란의 선언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거물 정치인들이 줄줄이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장태산은 그 혼란 속에서 독고하란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어, 파트너.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강원도 화천군 칠성부대 최전방 GOP.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산등성이마다 진달래가 붉게 피어올랐다. 장태산은 다시 이곳에 서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이 2개가 아니라 3개라는 점이었다. 그는 정식으로 중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 군수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취임 후 첫 행선지는 대전이 아닌 화천이었다. 충성. 군수사령관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신임 7사단장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부대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병영식당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병사들이 쉬는 군화는 흙먼지가 묻었을지언정 찢어진 곳은 없었다. 장태산은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철책선 순찰로를 걸었다. 그가 1년 전 나한길 이병을 업고 뛰었던 그 길이었다. 사령관님, 저 멀리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병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다. 나한길이었다. 이제는 전역을 한 달 앞둔 병장 나한길.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도 절지 않고 씩씩하게 뛰어왔다. 별아버지, 나한길이 장태산을 와락 끌어안았다. 장태산도 껄껄 웃으며 그를 마주 안았다. 임마, 아버지가 뭐냐, 아버지가. 사령관님이라고 해. 제게는 영원히 아버지십니다. 발은 좀 어떠십니까? 그때 동상 걸리신 손은요? 멀쩡하다. 내 놈 발가락은 잘 붙어 있냐? 네. 덕분에 축구도 합니다. 장태산은 나한길의 튼튼한 전투화를 내려다보았다. 흑투성이지만 단단한 밑창, 발목을 꽉 잡아주는 신형군화. 그것은 장태산이 싸워서 지켜낸 결과물이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 헬기 소리와 함께 독고하란 대장이 도착했다. 그녀는 이제 육군 최초의 여성 대장이 되어 지상작전 사령관직을 맡고 있었다. 2 사람은 철책선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좋은 날씨군. 독고하란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1년 전에는 지옥 같더니만. 장 장군. 자네 그때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하나? 여자는 전쟁 나면 도망갈 거라고 했던 말. 장태산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럽습니다. 그때 저는 눈이 멀었었습니다. 별만 쫓느라 진짜 군인이 뭔지 몰랐습니다. 장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모를 고쳤었다. 그리고 독고하란을 향해 정면으로 섰다. 독고 사령관님. 당신은 제가 만난 최고의 상관이자 가장 강한 군인입니다. 저를 깨부수고 다시 조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산이 절도 있게 손을 올렸다. 충성. 그것은 형식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남성 우월주의에 찌들어 있던 한 남자가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고 진정한 리더를 향해 바치는 존경의 표시였다. 독고하란도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 지으며 답례했다. 충성. 자네 같은 부하를 둬서 영광이네, 장태산 중장.
두 사람의 그림자가 봄볕 아래 길게 늘어졌다. 3년 뒤 대전 육군 군수사령부 역사관. 신임 소위들이 견학을 왔다. 그들은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낡은 물건 하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번쩍이는 훈장이나 무기가 아니었다. 밑창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핏자국이 검게 밴 낡은 전투화 한 짝. 그 아래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다. 제32대 군수사령관 장태산 장군 기증. 이 군화가 찢어져 있는 한 우리는 잠들 수 없다. 안내 장교가 설명했다. 이것은 전설적인 군수사령관 장태산 장군님께서 취임 첫날 가져오신 군화입니다. 장군님께서는 퇴역하시는 날까지 이 군화를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보셨습니다. 우리가 보급하는 물건 하나하나에 병사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위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군화를 바라보았다. 같은 시각 전방의 한 야산. 저녁 후 민간인이 된 장태산은 등산복 차림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옆에는 아들처럼 따르는 나한길과 김철수가 함께였다. 아버지, 천천히 좀 가십시오. 무릎도 안 좋으시면서. 나한길이 투덜거렸다. 시끄러워 임마. 내가 현역 때는 산군 소리 듣던 사람이야. 장태산이 호탕하게 웃으며 정상에 섰다. 발 아래로 굽이치는 산맥과 그 사이사이 점처럼 박힌 군 부대들이 보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장태산은 춥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화끈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발이 시리지 않다는 것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털장갑을 꺼내 꼈다. 구멍이 나서 몇 번이나 기워 쓴 장갑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따뜻했다. 가자. 내려가서 막걸리나 한잔하자. 제가 쏘겠습니다. 취직 턱입니다. 오냐, 비싼 거 얻어먹어야겠다. 장태산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멀어졌다. 어깨 위의 별은 사라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병사들의 이름이라는 수만 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군인 별아버지 장태산의 해피엔딩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